안녕하세요. 우몽몽답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골다공증을 진단받았을 때 그럼 저희가 어떤 약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일반적인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 골절이 있거나 또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거나 골감소증이 있으면서 골절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암 치료를 받은 후에 골다공증이 진행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암세포에 여성 호르몬 이 수용체 리셉터가 있으면 여성 호르몬을 이제 없애는 치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뼈가 약해지는 거죠. 자궁암의 경우에는요, 자궁 적출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 추후에 난소가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난소 제거술까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뼈가 약해집니다. 자, 얼마 전 이제 도와줄게요에서 그 사연을 하나 다뤘었잖아요. 이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있던 환자분도 난소 제거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이제 골흡수 억제제,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 더불어서 칼슘과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뼈의 재료가 되는 게 칼슘과 비타민 D고요. 그리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골흡수 억제제, 그리고 골형성 촉진제가 됩니다. 치료는 이제 골형성을 높이고요. 골흡수를 낮추면 되겠죠. 골흡수 억제제는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리고 여성 호르몬, 또 칼시토닌, 여성 호르몬 유사체인 썸, 데노스막, 상품명으로는 프롤리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많이들 복용하셨던 골다공증 약이라고 말하는 거, 매일 한 번 드시는 약,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약, 또 한 달에 한 번 복용하는 약도 있고요. 3개월마다 또는 1년마다 한 번씩 맞는 주사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요, 뼈에 구멍을 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먹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드시면요, 흡수율이 너무 낮아서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복용하고 나서는 30분 이내에는 눕지 말아야 됩니다. 이반드론산의 대표적인 주사제가 이제 봄비바라는 약이 있어요.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시고 나서 1시간을 눕지 말으셔야 돼요. 골 형성 촉진제는 대표적인 것이 테리파라타이트, 상품명으로는 포스테오라고 하는 주사 있습니다. 매일 맞는 주사거든요. 이 주사가 있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로모소주맙, 여기 이제 이베니티라고 하는 주사제가 있는데요. 포스테오는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약물은 뼈에 난 구멍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골 흡수 억제제 약들은 뼈에 구멍이 나는 것을 막는 역할이고요. 골 형성 촉진제는 구멍 난 것을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로모소주맙이라고 하는 약은 맙자가 뒤에 붙은 건 대부분 항체거든요, 항체. 그래서 스크레로스틴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이제 붙어서, 항체가 붙어서 스크레로스틴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골형성이 촉진제대로 가는 약물이 되겠고요. 골 흡수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오 경우에는 매일 주사를 한 번씩 맞습니다. 그리고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내원하셔서 주사를 맞게 되고요. 포스테오의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베니티는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제제의 주사제로 보통 변경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골형성 촉진제를 쓰다가 데노스맙이라고 말씀드렸던 프롤리아, 이 약이 어쨌든 최근에 나온 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베니티는 골 파괴 억제 기능, 그리고 골 형성 촉진 기능, 듀얼 이펙트를 다 가지고 있는 좋은 약은 맞는데요. 이 약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뇌졸중을 경험하셨던 환자는 그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금기로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 이 약들이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골절은 2부위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될 때, 만족할 때 급여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급여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 실손보험을 통해서 좀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약물인 이 골흡수 억제제 그리고 골 형성 촉진제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남아있는 저희가 이제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식이 섭취,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